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가슴 아픈 노후재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선 씨는 올해로 65살입니다. 10년 전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이었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던 그녀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때때로 복지관에서 요리 강좌를 듣거나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죠. 주말이면 출가한 자녀들이 찾아오곤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바쁜 삶이 있었기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0살의 정중한 신사였죠. 깔끔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미선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처음 들어도 귀에 익숙한 것만 같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둘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선 씨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슬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모두 독립해 나가 살고 있었고 그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혼까지 과정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꾸준한 노력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지금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실 필요가 있으세요? 라는 딸의 말에 미선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역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고 재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양가 자녀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미선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와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단독 주택으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을 보고 저녁이면 같이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말들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절약하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선 씨의 용돈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투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가 걱정되어 약 복용을 챙기려 하면 짜증을 내며 거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과거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차별이 아닌 이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미선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 묻어두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 중에 또 어떤 것들이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을 빌미로 생활비의 70%를 미선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전적으로 미선 씨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그의 건강 관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미선 씨가 피곤하다고 하면 노후에 서로 돕고 살자고 한 결혼 아니었나? 오히려 미선 씨를 탓했습니다. 주말에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점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웃을 일이 없어졌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도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선 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할까봐 의심했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느냐 하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딸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보고 주말마다 찾아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이런 생활을 왜 참고 사세요? 딸의 말에 미선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재혼 생활 2년째, 더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미선 씨 몰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거액의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는 미선 씨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투자금을 메꾸려 했던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미선 씨가 항의하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당신 돈을 내가 못 쓸 이유가 뭐 있나? 부부 사이에 돈을 이렇게 따지는 게 말이 되나? 라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처음으로 집을 나와 딸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가정폭력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미선 씨를 협박했습니다. 돈 다 갚을 테니 돌아오라는 말과 너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말을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갈 무렵 복지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선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잖아요. 라는 말에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는 일기장과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등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아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들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선 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거짓 주장을 펼쳤고 도리어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가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통장 내역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그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미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위자료와 함께 무단 인출한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미선 씨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전화번호만 봐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친구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미선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노래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행복은 혼자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미선 씨는 매일 아침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 높고 푸르게 느껴집니다. 혼자라서 외롭지만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삶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노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요.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이 노후의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의 과거도 꼭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해요. 미선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한 여성은 재혼을 앞두고 신중히 재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선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도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차근차근 흙을 다루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인생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미선 씨는 이제 더 이상 재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미선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후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과거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주변 평판, 이혼 이력, 재산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하세요. 통장을 분리하고 생활비 부담을 명확히 하며 재산 관리에 대한 서면 약속을 받아두세요. 결혼 전에 작성하는 계약서가 불신의 표현이 아닌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재혼 전에 양가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유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의 생활 습관, 성격,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의료비, 부담 능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투약과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간병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상의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증거 수집도 잊지 마세요. 통장 내역, 녹음, 사진 등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재혼은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선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때로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노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디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세요.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고요? 하지만 잘못된 동행은 고독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공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재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길어졌고 그만큼 삶의 동반자를 찾으려는 시도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 재혼의 이혼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성격 차이가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재혼 후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인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왜? 라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을 받으세요.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망 시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특히 주택이나 예금 등 주요 재산의 처분 방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같이 살 주거지 문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쪽의 집에서 살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생활비 분담과 주거권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적 결정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의료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질 것인지, 치료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을 사전 의료 지시서 형태로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혼 말고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년동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맺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실버 커뮤니티의 장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미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보조적인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혼이라는 선택지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관리, 정서적 안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 운동하세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세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삶의 즐거움을 나누세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관리하세요. 자녀나 타인에게 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재산 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경찰서, 병원, 자녀, 친구 등의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우리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미선 씨는 지금 도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나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연락처는 1577-1389입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더 많은 노후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